손흥민 공백에 찾아온 배준호와 이승우의 애절함 국가대표의 인생을 바치는 축구 소년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모두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빠지게 됐죠. 과연 이 빈자리를 내일 15일 이라크전에서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지난 요르단전에서 눈도장을 찍은 배준호 선수와 5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이승우 선수. 이강인과 함께 공격을 이끌 새로운 조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빠진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대체 자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준호를 주목했습니다. 거침없이 파고들어 망설임 없이 차는 21 배준호의 진가는 지난 요르단전에서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황희찬과 엄지성을 대신해 급히 투입됐지만 드리블과 패스를 100% 성공시키며 곧바로 적응했고 오형규의 쐐기골까지 도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자마자 수비 2명을 제치고 때린 슛은 아쉽게 막혔습니다. 반대편 측면에 이강인이 집중 견제를 받을 때 공격을 풀어낼 해결사위 자질을 보여준 겁니다. 5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뽑힌 이승우도 간절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3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이라크의 수비벽을 손흥민 없는 축구대표팀이 어떤 조합으로 허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카사스 감독, KFA와 협상한 건 사실 한국 한수위. 우리가 경쟁할 팀 아니다. 현장 일문일답. 카사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 부임 협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일로 치부했다. 한국전에 대해선 B조에 있는 팀들보다 한수위에 있는 팀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라크가 경쟁할 팀도 아니라고 했다. 카사스 감독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이라크가 같은 중동팀인 요르단, 오만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 축구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이라크는 승점 7점으로 한국과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득실차가 한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B조 2위에 위치한 상태다. 비록 원정 경기라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라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 순위를 뒤집는 게 가능하다. 이라크의 강점은 짠물 수비다. 이라크는 3차 예선 돌입 후 치른 3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단단한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이라크가 단 2골만을 넣고도 2승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탄탄한 수비다. 이라크는 이번 경기에서 오만과 함께 B조에서 가장 많은 골, 5득점을 기록 중인 한국을 만난다. 한국은 대표팀의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없이도 요르단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는 등 B조에서 눈에 띄게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실점 역시 1실점으로 이라크 다음으로 실점이 가장 적다. 이라크가 자랑하는 또 다른 무기는 아이맨 후세인, 알코르이다. 이라크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는 후세인은 지난 1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도 6골이나 기록하며 엄청난 골 결정력을 과시했고 3차 예선 3경기에서도 이미 2번이나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190cm에 육박하는 좋은 신장에서 나오는 제공권이 후세인의 주목이다. 한국의 경계 대상 1순위로 여겨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장 김민재의 밀착 마크가 요구된다. 현 이라크 대표팀 사령탑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한국 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스페인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까지 지냈던 카사스 감독은 한국이 한창 감독을 찾던 시기에 물망에 올라 대한축구협회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라크 축구협회와의 위약금 문제 등으로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한국행은 없던 일이 됐다. 그 카사스 감독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과의 경기 하루 전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사스 감독은 내일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뛰고 싶은 경기일 것이다.
한국 대표팀은 환상적인 선수들이 있는 환상적인 팀이다.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사스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수비수 메르차스 도스키는 우선 아시아 최고의 팀을 상대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 우리도 잘 준비했다. 한국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다. 내일 경기를 뛰는 걸 기대하고 있다. 며 기대했다. 헤수스 감독, 이해해. 내일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뛰고 싶은 경기일 것이다. 한국 대표팀은 환상적인 선수들이 있는 환상적인 팀이다.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메르차스 도스키, 이하도 우선 아시아 최고의 팀을 상대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 우리도 잘 준비했다. 한국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다. 내일 경기를 뛰는 걸 기대하고 있다. 나도 대한축구협회와 대화를 나눴지만 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 대화 자체가 좋은 테스트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선수만이 아니라 대표팀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테스트 자체가 정말 좋은 테스트라고 느꼈다. 지금 한국에 선임된 감독도 이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선임된 인물로 알고 있다. 내 생각에 지금 한국 대표팀은 더욱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한다. 수비 조직력이 좋고 압박 형태도 4-4-2 형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느꼈다. 내일 경기도 우리가 전에 치렀던 친선 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한다. 총평하자면 한국은 모든 선수들이 희생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국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했는데 한국 선수들을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당연히 대표팀에는 좋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특히 마인츠에서 뛰는 10번, 이재성을 잘 안다. 나도 독일 출생이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이강인도 안다. 우리는 이 선수들을 막기 위해 잘 준비했다. 이라크 훈련 도중 드론이 떴다는 소식 및 훈련장 변경 요청에 대해 드론은 본 적이 없다.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훈련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하기 힘들다는 걸 안다. 내일 용인에서 치르는 경기도 이번 경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걸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다. 한국전을 대비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할까? 레빈 술라카로부터 들은 조언이 있다면 모든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승점 3점짜리 경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B조 최고의 팀이다.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이긴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팀이 이기든 객관적으로 보면 승점 3점을 챙길 경기다. 내일 경기만이 아니라 3차 예선에서 치르는 10경기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쿠웨이트를 상대로 2점을 더 획득하지 못했다. 이 승점을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더 얻도록 하겠다. 작은 디테일이 내일 경기의 승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덜하는 팀이 이길 것이다. 위기가 없도록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술라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감독님께만 말을 한 것 같다. 이라크가 B조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B조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B조는 굉장히 어려운 조다. 특히 한국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은 당연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이라크와 요르단, 오만이 2등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조별 예선을 완벽하게 치러야 한다. 오만과 요르단은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지만 한국은 한 수 위의 팀이라고 분석했다.